안녕하세요. 쾌연네TV 정쌤입니다. 쾌연네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자, 김 PD, 오늘의 사연은 뭔가요? 네, 오늘의 사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준 것도 없으면서 바라기만 하는 부모님, 제가 어디까지 잘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정쌤. 네, 자녀가 이제 성인분 같네요. 뭘 해줘야 된다고 바라는데 해줘야 될 것 같은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 근데 아마 제가 유추컨대 현장에서 상담을 했을 때 이런 분들을 대부분 만나면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대신에 어떤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맞벌이시라면 또는 혼자 벌어도 그러니까 가정에서 살림을 좀 많이 도와준다던가 아니면 부모님 안 계실 때 형제들을 좀 많이 돌봤다던가 막 이런 역할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그 부모님이 싸우면 이 자녀를 자기 편으로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이제 너는 뭐 엄마 닮으면 안 돼. 뭐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마. 또는 저런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든가. 그 외에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부모가 이루지 못한 어떤 꿈 이런 것들을 이 자녀에게 대신 이렇게 부여하게 되는 거죠. 기대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은 솔직히 자녀이기보다는 부모의 역할에 많이 치중해 돼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부모화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효자 효녀로 많이 인식되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뭐 부모 입장에서 뭐 그게 문제될 게 있나요? 하지만 그게 이제 이분이 정말로 효자이고 싶은지 효녀이고 싶은지 그것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희생적인 그 역할을 자기도 모르게 부여받게 되니까 부모도 이 자녀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자녀는 나한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그럼 자녀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죠. 어때요? 이런 부모 자녀 관계가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잘 위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부당한 요구나 뭐 말씀이 아니라면 자녀가 부모님한테 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이라는 말은 맞지 않겠지만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서 자녀가 부모에게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바라는 게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분이 자기가 부담을 느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잘해야 되는 건 맞아요. 아까 맞다 그러다 보다는 잘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마음 먹게. 근데 부모가 과도하게 요구하면은 그 경계를 부모가 지어야 될까요? 자녀가 이건 아닙니다라고 딱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누가 해줘야 돼요, 부모한테? 자녀가 해야겠죠. 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돈하고 얘기하기가 제일 쉬울 것 같으니까 내가 이제 직장을 다니는데 한 달에 200을 벌어요. 근데 부모님이 180만 원을 달래요. 그건 안 되죠. 힘들죠. 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다 가져가신 분도. 근데 그 180만 원을 가져가면 이 자녀는 어떻게 돼요? 생활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그 경계를 누가 정해야 될까요? 자녀가요. 그렇죠. 아하. 그래서 제가 잘해야 되는 건 아하. 맞지만 내가 해주는 사람이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200 버는데 180만. 어떤 분은 200도 달라고 하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만 해드려야 자녀도 부담이 덜 된다는 거죠. 자녀 입장에서도 그러면 부모님께 여기까지는 힘드니 저는 여기까지만 가능합니다 라고 선을 그어드려야 맞는 거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남들 보기에 냉정해 보일 수 있죠. 근데 이걸 부모에게 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군가요? 자녀? 그렇죠. 부모에게 잘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자녀겠죠. 타인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건강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를 지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자녀가 되겠죠. 근데 부모님은 굉장히 이런 거에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부모님한테 차마 상처 드리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분이 계세요. 그렇죠. 있을 수 있겠죠. 저도 약간 그래요. 네, 그렇다면은 처음에 180만 원을 요구를 계속 하셨다. 그러면은 단계적으로 가야겠죠. 엄마 이번 달에는 엄마 아빠 부모님께 이제 이번 달에는 170만 원 드릴게요. 그 다음 달에는 150만 원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부모 입장에서 서운하겠지만
그 단계적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야지 부모 자녀도 자기 앞을 준비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이 부모 자녀의 건강한 삶을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 추가 질문 있을까요? 네. 그러면 이 부모님한테 잘하기 바라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부모니까 자식인 네가 무조건 나한테 맞춰라. 너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만 따라해라. 이런 부모님이요. 네. 이럴 땐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사실 쉽지 않죠.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로봇처럼 산 삶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딱 물어봤을 때 그분이 물어본다는 건 이미 자기가 뭔가 불편함을 느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도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그 인생이 누구 것인지. 자신의 것.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부모님이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솔직히 부모님이 한평생 계속 계셨으면 좋겠지만서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남은 인생은 누구에게 또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되나요? 그러면 안 되죠. 네. 내 인생이니까. 그렇죠. 자신이 건강하게 살려면 자신을 제일 먼저 그 위치에 놓고 그 다음에 생각해도 그게 좋다 나쁘다는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정말 경계를 잘 짓고 부모 자녀 역할에서도 위계를 다시 정리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계를 질서를 잘 지켜가면서 사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삶이겠죠. 됐나요? 네, 됐습니다. 네, 그럼 케어너 TV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추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케어너로 직접 내방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9월에 부산센터를 개원을 합니다. 서울에 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부산센터로 내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